그래서 첫 번째는 미로 탈출인데요. 이건 지금 제가 마분지로도 그리고 책자에도 다 이제 넣어드렸어요. 책자를 따로 이렇게 준비해드린 이유는요. 이 책자에 보시면 이제 활동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활동 내용 말고도요. 이 같은 걸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 말하는 스피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엄청 빠르죠? 네, 다 알아듣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계속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책자만 보신 분들은 활동은 이 방법밖에 모르겠지만 저랑 오늘 여기서 들으신 분들은 메모를 하실 거니까 다른 방법들로도 쓰실 수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메모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책자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메모도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라는 방법이 떠오르시면 놓치지 않으시게 다 기록을 하시라는 뜻에서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나와 있는 거는 미로 탈출인데요. 글은 읽어보세요. 이게 수학을요 되게 오래 하다 보니까 문장이 세 줄 넘어가면요. 굉장히 좀 그 난해한 해석 능력을 갖게 되더라고요. 1 더하기 이렇게 수식이 나와 있으면 좀 되게 빠른데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줄을 6줄을 지금 써놨으나 제가 이거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 왼쪽 노란색 있는 부분에서 이 도착 지점까지 선을 그어서 도착을 하면 되는데 방법은 대각선 방향으로는 갈 수 없어요. 대각선 방향으로 갈 수 없고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로 갈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금 1학년 애들이랑 수업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저 노란색 칸에 쓰여있는 숫자만큼 칸을 이동해 줄 거야? 그럼 애들이 물어요. 뭘 묻냐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2가 이렇게 있으니까 저 이렇게 가도 돼요? 꼭 물어봐요. 이거 안 물어보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애들한테 대각선 방향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각선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확하게는 4학년? 에서 우리가 다각형을 배울 때 나오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쨌든 공교육과 연관된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내가 뭐 앞선 선행의 용어나 이런 거를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선생님이 너무 익숙해서 그게 대각선 방향이야 라는 말이 나오셨으면 그렇다고 해서 애들한테 어머냐 니네가 아직 대각선을 알면 안 돼 이런 말을 하실 필요는 없죠. 하실 수 있고 애들이 이해했다면 상관없으나 선생님 내가 이렇게 가도 돼요? 물어보면 그렇게 가는 건 안 돼. 그럼 어떻게 가면 돼요? 가로로 가거나 세로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사실 가로, 세로도 수학책에 보시면 정확하게 용어는 3학년 때부터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로, 세로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수학에서는 그러하나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이니까 그거는 그냥 부담 없이 하시는 게 좋겠고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2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칸에 쓰여진 숫자만큼 세로로 또는 가로로 이동을 하라고 얘기를 했죠.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저기 있는 것부터 한번 가보실게요. 3이 써 있어요. 어디로 가실까요? 네, 좋아요. 오른쪽도 좋고 뭐 아래쪽도 좋고 좋아요. 갔어요? 3개. 그럼 그 칸에 누가 있죠? 2가 있죠. 자, 어디로 가실래요? 그래, 아래로 갈게요. 2. 자, 1이 써 있죠? 어디로 가실래요? 왼쪽 가실까요? 자, 왼쪽. 2가 써 있어요. 아래로 가실까요? 2가 써 있어요. 도착. 됐죠? 답은 한 가지만 나오지 않아요. 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막 복잡하게 돌아와서 올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오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것도 볼게요. 하나 갔죠? 어디로 가실래요? 갔어요. 4칸 갔어요. 자, 그 다음에 3칸을 갈게요. 도착했죠? 이거 말고도 답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2칸 갔죠? 1칸 갔죠? 자, 어디로 가실까요? 온 방향으로는 다시 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막 머리 이제 막 회전을 하셔야 돼요. 사방팔방 다 가셔도 돼요. 갔던 길만 안 가면 되니까 3가지 갈래가 있어요. 아이들은 선택을 하게 돼요. 만약 그게 답이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그 위치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갔어요. 저는 답이 다 있죠. 자, 그래서 하나 있고요. 2 가면 돼요. 답은 이거 말고도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요거는 기초예요. 칸수가 작죠. 그런데 그 교재에도 보시면 나올 거예요. 칸수가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서 칸수가 좀 많아지면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칸의 수도 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6칸이 돼도 좋고 7칸이 돼도 좋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5이에요. 그냥 요거는 답을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랑 무슨 테스트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갔어요. 4개, 2개, 3개. 자, 여기서 6개 쭉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2칸 오고요. 3칸 가고요. 3칸 해서 도착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근데 얘 몇 바퀴 돌면 도착에 나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찾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뭔가의 정답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칙을 이해하고 수를 세어 나타낼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1단원의 학습의 목표가 뭐죠? 단원명이 9가지의 수잖아요. 그럼 9가지의 수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죠?
수를 세고 읽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칸의 수를 이동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수를 세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라는 게 단순히 선생님이 이게 뭐에 연관된 건지를 모르면 그냥 아이들과 놀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알아. 이게 내가 지금 무슨 단원에서 왜 이걸 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애들한테 수를 세어봐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그 1단원의 목표와 완벽히 정확하게 떨어지는 놀이의 모습을 갖게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실 거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얘는요, 원래 이거 만든 사람이요. 저는 이제 일반 현직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성인 강좌를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성인 강좌를 무슨 강의를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처럼 초등수학 지도사 과정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등수학 지도사 과정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활동수학으로 또 지도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랑 지금까지 12년 동안 성인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배출한 인원이 한 6,000분 정도가 되세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한 300분 정도 계세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분들을 저는 다 저의 소중한 인적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분들이 이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빨리 이거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 해가지고 받았는데, 이 선생님이 원래 답을 찾아주신 건 위에서부터 몇 바퀴를 도는 거였어요. 어렵게 내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오니까 그냥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자와 의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간단하게 아이들이 답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찾아봐 라고 하시면 돼요. 다른 방법도 있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요것만 하면요. 방법 설명했죠. 애들이 이거 찾았죠. 빠르면 10분, 20분 정도 활동하시면 끝나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이걸 40분을 하고 싶어. 아니면 한 60분 할래. 근데 애들이 이번에는 만점한 교재가 너무 끝났어요. 너무 빨리 끝났어요. 이번 달에는요. 쉬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났어요. 근데 나는 또 프린트물을 뭔가를 좀 준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러면 이걸 지난번에 썼으나 이번에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는요. 아이들한테 빈 판을 주고요. 직접 문제를 만들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건 엄청 쉬워요. 처음에 숫자 하나만 딱 정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가세요. 4칸을 가실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4칸을 하나, 둘, 셋, 4칸을 가겠어. 그럼 여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3이라고. 이해되셨죠? 문제 만드는 방법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 프린트물로 사용하시면 10분, 15분 정도 활동하시면 끝나요. 방법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4, 50분을 수업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을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칸을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쪽으로는 못 가잖아요. 그럼 갈 수 있는 건 아래로 가셔야겠죠. 하나, 둘, 3칸을 가면 여기다가 숫자를 쓰시는 거예요. 2라고 쓰셨어요. 어디로 가실래요? 저의 의도를 읽으셔야 되죠. 자, 2예요. 그래서 저는 1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갈 데가 없어서 1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을 썼어요. 그러고 났더니 한 칸 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방법만 보여드리면 되니까 그럼 이제 저의 의도를 읽으세요. 저 어디로 갈게요? 그렇죠. 밑으로 갔겠죠. 왜냐면 이렇게 갔다가 막 꼬면은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2칸 갔어요. 어디로 가죠? 예,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얘가 바로 답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도착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고요. 빈 종이만 준비를 하셔서 나는 빈 종이 프린트하는 것도 귀찮아. 그러면 가셔서 애들 오시기 전에 막 그려요. 이거 A4 용지에다가 그리시는 거예요. 이 칸을. 그리고 난 다음에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오래 했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임기응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활동판들을 만들어가면서 쓰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학교에서 칠판을 쓸 수 있거나 화이트보드 같은 거를 쓸 수 있는 공간에서 수업을 하신다면 화이트보드나 칠판을 100번 활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거기다가 그려주시고 아이들 보고 자 너희들 보지 마. 얘가 문제 만들 거야. 그럼 얘도 문제 만들게 하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맞추게끔 하시고 그럼 이렇게 답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나머지 빈칸은 숫자를 다 메꿔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출제한 사람은 자기 답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출제하시고 선생님들이 답을 못 찾는 경우가 계세요. 왜냐하면 3, 4학년한테 하고 싶으셔서 이건 지금 이제 1, 2학년 용도로 적당하신데 3, 4학년한테 하고 싶으셔서 A4 용지 한 장에다가 판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수가 들어갔겠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잘 만드셨는데 나머지 수를 다 채워놓고 나니까 본인이 답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수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럴 때는 그래서 답지를 항상 미리 한 장 꼭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빈칸에다가 수를 채워 넣으셔야 돼요. 3, 4, 5, 6학년까지도 다 쓰실 수 있어요. 얘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미로 탈출 하시면 되고